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또 오랜만에 북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건대 이런 책을 꼭 보고 우리가 그 세상에 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을 더 깊숙이 들여다보고 또 책을 그냥 쭉 읽어 나가기보다는 책의 구절구절들을 좀 읽어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제 감상문, 독서 감상문 형식으로 북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책은 듀얼 브레인이라는 책입니다. 듀얼 브레인의 이 가운데 브레인 안에 AI가 있죠. 바로 AI 시대의 실용적 생존 가이드 이런 부제를 갖고 있는 책이고요. 이선 몰릭이라는 이 저자는 너무나 유명하니까 뭐 제가 구태여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2024년에 타임즈가 성공한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이렇게 뽑혔고요. 또 뭐 현재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에서 부교수로서 연구를 하고 계시고 AI 공학 전문가라기보다는 AI를 활용하는 경영, AI를 활용한 산업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을 좀 들여다보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요. 이 책은 참고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그리고 이코노미스트 선정 2024년 올해의 책, 또 아마존 선정 2024년 과학 분야 올해의 책 정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서 지금 명예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 메타 CEO죠. 마크 저커버그가 2025년은 AI의 결정적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런 문장을 남겼는데 우리는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만큼 적어도 AI가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라는 것을 좀 주안점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이제 서문부터 제가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역시 저자가 어떤 가슴 뛰는 무언가를 만났을 때 여기서는 3일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다 이렇게 들어간 말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들도 저랑 제 채널에서 예를 들어 즉시 분석 같은 걸 보시면 되게 피곤하시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그 거시경제 데이터를 만날 때마다 너무 기다렸던 데이터를 만나는 거니까 저는 너무 행복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몸은 지칠 수 있지만 FMC 회의가 새벽 4 시에 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당연히 지켜보기 위해서 알람을 맞춰 놓고 일어나듯이. 근데 이 저자도 마찬가지 AI를 대하는 그 마음이 뜬 눈으로 3일 밤을 지새운 것이었습니다. 한번 읽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페이지에 "나는 누구든 인공지능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면 최소한 3일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게 될 것이라 믿는다." 물론 이분의 믿음이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말 AI를 제대로 알게 되면 정말 그만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물론 흥분도 있지만 불안도 같이 찾아온다라고 이분의 정서를 말씀 주셨고 9 페이지에서 "세상을 뒤바꿀 근본적 변화가 시작됐다.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누구도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과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던 기술들이 뭐가 있었나? 큰 틀에서 중장기적인 흐름을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과거에 증기가 도입이 됐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바퀴가 도입됐습니다. 세상을 뒤바꿔 놓았죠. 그러니까 세상을 뒤바꿔 놓을 만한 굵직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다 뭐예요? 바꿔 놓을 기술이 첫 번째 증기, 두 번째 전기, 세 번째가 인터넷 아니었습니까? 3차 산업혁명.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지금은 이른바 AI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AI가 세상을 AI가 있기 전과 후를 다르게 만드는 거죠. 지금의 이 AI가 세상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지를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그 그림 속에 나는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을 뒤바꿀 근본적 변화가 시작됐다라는 거죠.
자율주행에서 개인 맞춤 교육에 이르기까지 정말 전 영역에 걸쳐서 AI가 발전되고 있는데 여기서 9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학생들 앞에서 AI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며 그 사업 계획서를 시로 바꾸고 공동 창업자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보여주었다. 이분의 경영학 강의의 방식인 거죠. 워낙 또 기술혁명 그리고 기술경영 이 부분에 정통하고 계신 분이니까 실제 수업 시간에서 AI를 통해서 사업 계획서도 한번 써보고 그 사업 계획서를 시로도 바꿔보고 그죠? 실제 창업자 역할도 수행해보는 그런 여러 역할 수행에 대해서 AI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11페이지로 넘어가면 설레고 흥분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긴장과 불안도 느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작업의 상당 부분을 AI가 해낼 수 있게 됐는데 제가 여전히 방사선 전문의를 희망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카피라이터가 5년 후에도 여전히 좋은 직업일까요? 이 AI가 나의 직업을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교육 훈련 과정을 하고 있는데 AI가 이것을 다 대체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관점에서 이 학생들도 불안감을 느끼고 긴장감도 느낄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실까요? 그러니까 그냥 AI가 아니고서라도 전화 상담사가 상당 부분의 일자리가 사라졌잖아요. 챗봇이 대체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 가시면 휴게소 인터체인지가 이제 요금 수신원이 상당 부분 사라졌어요. 하이패스가 그걸 대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일자리도 이런 AI에 의해서 대체되는 거 아닌가? 혹은 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가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가 교육하고 훈련하고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키워나가고 있는데 정작 이 자녀가 다 성인이 돼서 역량을 충분히 사회에 보여줄 그 시점에는 AI가 이미 대체하고 있는 그런 직업의 유형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긴장감, 불안감도 동시에 있는 거예요. 흥분도 있지만 야 이거 놀랍다. 이 기술 대단하다 하는 놀라움도 있겠지만 여기서 나 역시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도 물론 알고 있었다. 여기서 나는 교수님이시죠. 교수님의 역할도 분명 대체될 수 있다. 뭐 저는 뭐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역시 제가 경기를 판단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지만 오히려 저보다 더 명확하게 경제를 전망하고 경기를 판단하고 미래의 모습을 그림 그려주는 AI가 등장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제 책을 보실 필요도 없고 제 영상을 보실 필요도 없는 제 강의를 들을 필요도 없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전달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기대감만 갖고 있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AI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내 앞에 전개될지를 그림 그려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여기서 전달하는 여러 이야기들을 더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13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코딩을 도와달라는 내 부탁에 비윤리적인 요청이라고 비난하는 챗봇과 언쟁을 벌였고 적절한 프롬프트를 입력하기만 하면 아름다운 이미지가 뚝딱 만들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내가 하는 일의 아주 많은 부분을 기계가 수행할 수 있으며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직감했다. 인간이 아니고 지각이 없는데도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AI는 또 지각하지도 않아요. 퍼셉션을 뜻하죠. 인간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어. 이걸 뭐라고 합니까? 공동지능이라고 합니다. co-intelligence, 공동지능. 이 공동지능에 너무 놀라울 정도로 지금 이 AI가 갖고 있는 역량이 거기 공동지능에 가까이 와 있다라고 느끼면서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제 채널에 우리 앞에 PD님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은 잘 안 보이시죠? 우리 오피셜 클럽에서 오프라인 특강 할 때 오시면 우리 PD님들 다 만나시죠? 근데 우리 PD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데 어떤 썸네일을 보시고 그 썸네일을 클릭하셨을 거예요. 그 썸네일 AI를 가지고 만듭니다. 저도 여러 영역에서 AI를 활용하고 AI에게 질문하는데 이런 세상이 바로 검색하기라는 시대에서 질문하기 시대로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검색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답이 맞는지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더 디테일한 질문을 하고 질문하면 답을 찾아줘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이 AI 시대이니만큼 질문할 줄 아는 역량. 저는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드릴 말씀 굉장히 많은데 과거 우리 한국이 소위 선진국들을 그냥 빠르게 쫓아가는 과정이었을 때는 중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 선진국 언저리까지 오는 과정은 암기하기, 그죠? 그리고 그냥 주어진 것을 그대로 이해하기, 답을 말하기 이런 역량이 굉장히 필요했을지 몰라요. 빨리 주판 두들기고요. 빨리 계산하고 시간 안에 계산하고 그리고 빨리 많은 것을 암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의 인재가 됐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죠? 암기자라는 사람이 인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선진국 언저리까지 오는 여정에서는 그게 중요한 역량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의 의견을 드려보면 그건 지나온 역사라는 거죠. 그동안에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스마트폰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돼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카메라 똑같이 빨리 만들면 돼요. 추격하는 거예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자동차 똑같이 만들면 됐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만들어 가고 똑같이만 만들어 나가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었지만 이제는 세상에 없는 무언가의 모델, 세상에 없는 무언가의 장르를 던져야 돼요. 세상에 없는 것. 이제는 암기하기가 아니고 따라하기가 아니고 빠르게 습득하기가 아니라 질문하기입니다. '왜 이런 건 없지? 왜 이래야만 하지? 이렇게 바뀌면 안 되나?' 하는 그 문제 제기를 던지고 질문할 줄 아는 이게 역량인 거예요. 미래형 인재, 지금 우리 AI 시대의 인재는 질문할 줄 아는 자예요. 과거의 인재는 답을 잘하는 자예요. 주어진 답을 성실히 맞출 줄 아는 자. 아닙니다. 이제는 질문할 줄 아는 자, 문제 제기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인재라는 거죠. 여러분의 어쩌면 이제 많은 분들이 종종 자녀는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종종 하시는데 질문할 줄 아는 자, 문제 제기를 할 줄 아는 자, 어, 그런 자녀를 육성하는 것 그게 하나의 미래형 인재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답을 더 잘 외우는 자. 그래서 부모님이 어린 자녀와 소통하시거나 하실 때는 "이건 이거야." 답을 알려주시지 마시고 계속 질문하세요. "이건 왜 이럴까?" 이 그렇게 답변하면 "어 그래? 그럼 그거는 왜 그렇게 생각했어?"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화할 줄 아는 것. 그게 역량이 아닐까. 이건 저의 후기입니다. 지금 이 책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후기예요. 역시 그런 AI 시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역량이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14페이지의 이 부분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AI는 전문가들이 범용 기술이라고 부르는 범주에 해당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범용 기술은 영어로 GPT예요. GPT가 General Purpose Technology. 이게 범용 기술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증기기관, 인터넷 이런 게 범용 기술이에요. 역시 AI도 범용 기술이에요. AI를 활용하지 않는 산업은 없어요. 의료 산업에서, 교통 산업에서, 유통 산업, 금융 산업, 콘텐츠 산업 전 분야에 걸쳐서 AI가 활용됩니다. 범용 기술이죠. 이 범용 기술을 GPT라 하고 다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여담을 드리면 챗 GPT 할 때 GPT는 다른 철자를 쓰죠. 이 GPT라는 철자가 같은 것뿐인데 그 GPT가 generative 생성형이죠. 생성형. generative 생성하다.
생성형 그리고 pre-trained 미리 학습을 시킨 거예요. 미리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트랜스포머 이게 챗GPT에서 GPT의 약자예요. 범용 기술 GPT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런 범용 기술의 등장이기 때문에 역시 AI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 놓나라는 것을 그림 그리셔야 하겠고 그 그림 그리시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주된 특징 중에 하나는 분명 생산성을 놀라우리만큼 증가시키겠구나.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AI를 활용하고 활용하지 않고 한 사람의 어 노동력을 투입해요. 그리고 그 노동력에 투입한 대가 아웃풋이 거둬져요. 근데 인풋 대비 아웃풋이 생산성입니다. 근데 AI를 활용한 사람의 노동력은 더 많은 아웃풋을 가져오죠. 우리 PD님도 썸네일 만드신단 말이에요. 직접 그려서 만든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챗GPT를 이용하고 그죠? AI를 활용하면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좋은 썸네일을 그려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GPT 이 AI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릴 때 "나는 화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제가 얼마 전에 겨울꽃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을 때 한 음악회사 지인 친구가 그 음악을 받아들고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 하면서 30분 만에 또 다른 음악을 던져 주는데 뭐 굉장히 죄송하게도 우리 작곡가가 만든 그 그 음악보다 더 멋있더라고요. 우리 작곡가는 이 이야기를 좀 안 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AI를 활용하는 자는 생산성을 올릴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저출산 고령화라는 이 인구 구조 변화의 세상 속에서 생산성을 늘려서 나름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또 AI의 활용이겠구나.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은 상당히 우리 한국 경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54 페이지로 건너가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AI가 나오는 시점을 특이점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이점이 굉장히 유명한 표현인데 singularity. 이 singularity 특이점은 뭐냐면요. 함수에서 결과값을 정의할 수 없는 한 점을 가리키는데 1950년대에 저명한 수학자 존 폰 노이만 이분이 지금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은 인간사가 지속될 수 없는 미지의 미래를 지키는 용어로 이름 붙였다. AI 분야에서 특이점은 초인공지능이 예상치 못한 동기를 품고 나타나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이 AI 시대 말 그대로 특이점이죠. AI 특이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지는 내용은 좀 본론으로 진입하려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AI 시대에 나의 세상, 그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주변은 어떤 식으로 바뀌어 갈까 이런 점에 좀 주안점을 두고 함께 읽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